김의 저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선조가 다스리던 때 김외천이라는 무관이 전라도 영광 땅에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부임한 뒤 고을을 돌며 지역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는데 해안 근처에 이르러 커다란 못 하나를 발견하였다. 못은 해안가에서부터 멀리 내륙 안쪽 벌판까지 펼쳐져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어찌나 큰지 둘레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를 정관이라 여긴 김해천은 좌우 관리들을 불러 못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한 관리가 대답했다. 이 못은 수심이 매우 깊고 바다에 사는 큰 고기들이 살기에 고래 어부들이 이곳에서 뱃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김외천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못의 끝부분이 바다와 가깝긴 하나 분명히 떨어져 있거늘 어찌 민물에서 바다고기가 잡힌다는 것인가? 관리가 대답했다. 매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쯤이 되면 이 지역에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물이 불어나 바다와 못이 이어지는데 그때 바닷고기들이 뚫린 물길을 따라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후에 물이 빠져 바다와 분리되어도 바닷고기들이 못에 사는 것입니다요. 관리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자 김해천의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못이란 말인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관리에게 명했다. 여봐라, 고을의 모든 어부들을 불러 모아 못 전체에 그물을 풀게 하라. 김해천은 그날로 온 고을의 어부들을 동원해 못에서 대대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였고 이를 모두 거두어들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잡아올린 물고기들이 관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김해천은 매우 만족스러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이리저리 고민하다 관리들에게 물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잡으니 그 양이 성에 차지 않는구나. 고기들을 한꺼번에 죽여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자 한 관리가 나서 말했다. 이 고을에는 쓴맛의 열매가 나는데 일찍이 그 열매가 빠진 물의 고기들이 모두 죽어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요. 그것을 사용해 보심이 어떠십니까? 그 말에 김외천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옳거니 묘안이구나. 그는 명을 내려 그날부터 관아에 송사하러 오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열매 하나씩을 따바치게 하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관아에 모인 그 열매가 100여 가만이나 되었다. 열매를 모은 김해천은 봄이 되자 열매를 모두 꺼낸 뒤 관아들에게 명령하였다. 이 열매들을 잘게 부수어 못 상류에 모두 뿌리거라. 그리고는 어부들을 대기시킨 후 자신은 목가에 자리를 잡고 광대와 기생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오늘 이곳에서 장관이 펼쳐질 테니 잘들 봐두어라. 이 소식을 들은 고을의 선비들이 찾아와 그를 말렸다. 작은 미물들도 하늘이 내린 것인데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일이옵니다. 그물로써 그들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시지요. 하지만 김해천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소리쳐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 내 놈이야말로 좋은 날 상서롭지 못한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멋들어느냐?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라. 김해천이 물가에서 논일며 못의 열매의 즙이 퍼지길 기다리니 잠시 후 못의 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물고기들이 하나둘 배를 뒤집은 채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물고기와 함께 알도 떠올랐는데 그 중에는 크기가 손바닥만한 것도 있었다. 이를 본 김해천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저것들을 보아라. 알이 저만하니 다 자란 놈은 얼마나 크겠느냐.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떠오르는 고기의 크기는 점점 커져 처음에는 약 30cm만한 것들이 나오다 조금 지나니 약 3m만한 것들이 나왔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수레만한 고기까지 떠올랐다. 이를 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저리 큰 고기는 난생 처음 보는구나. 못 아래 저런 것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고기의 시체는 점점 불어나 못 전체를 메우기에 이르렀고 시간이 지나 더 이상 떠오르는 것이 없자 김해천은 아쉬워하며 어부들로 하여금 고기들을 건져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때 못 한가운데서 어부 하나가 소리쳤다. 날이 한 마리가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놈인가 봄. 난데없이 비명소리에 김해천이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마지막으로 떠오른 고기의 생김새가 다른 것들과는 달리 기이했다. 그것은 눈처럼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털을 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벌거벗은 여자와도 같았다. 그때 느닷없이 한 차례 큰 천둥이 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가 떨어지니 못은 순식간에 먹을 탄 듯 검게 변하였다. 불길함을 느낀 김해천은 목가의 사람들을 물리고 관하로 도망치는 듯 돌아갔다. 비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칠 생각을 않고 계속되었다. 못은 물이 계속 불어남에도 점점 더 검게만 변해갔고 이 소식을 들은 김해천은 불안에 떨며 집에 틀어박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방에서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집안 사람들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비는 수십 일이나 계속된 후에야 멈췄고 김해천의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기기 위해 관을 가지고 영남의 땅으로 향했다. 그런데 영광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천둥이 치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빽빽하게 뒤덮었고 땅에는 한 줄기의 빛도 닿지 않았다. 관을 운구하던 김해철의 식솔들은 길과 숲을 분간하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겨우 계령 땅에 이를 수 있었다. 그렇게 갖은 고생 끝에 집에 도착해 보니 이상하게도 관이 몹시 가벼워져 있었다. 아들의 관을 받은 김해천의 아버지가 이를 괴이하게 여겨 죽은 아들의 관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있던 김해천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과연 못에 떠오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김해천에 대한 인어의 복수는 아니었을까? 인어 이야기 외전. 조선 중기 강원도와 함경도 사이 자리 잡은 흡곡 땅의 현령은 부임한 뒤 해안가 한 어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하루는 뱃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기이했다. 오늘 다른 고기잡이가
글쎄, 인호를 잡았다지 뭔가? 현령이 그를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인호라니, 그게 무엇인가? 그러자 어부는 인어를 잡았다던 다른 어부의 집을 알려주었고 현령은 곧바로 그곳에 가보았다. 집에 도착해 보니 과연 마당 한가운데 기괴한 생물 노릇이 포박되어 있었는데 검은 머리털을 이마까지 내리고 팔로 무릎을 감싸 안은 것이 영락없는 4~5살 먹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각각 희거나 붉은 피부에 누런 수염을 달고 있었고 콧마루가 우뚝 솟고 귓바퀴가 뚜렷한 것이 하나같이 매우 고왔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현령은 어부에게 물었다. 이들은 바다에 더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요. 오늘만 해도 원래 6마리를 잡았는데 2마리는 잡히는 도중에 창에 찔려 죽고 4놈만 남게 된 것입니다요. 이놈들은 작은 새끼들이고 다 큰 놈들은 크기가 사람만 합니다요. 이야기를 들은 현령은 더욱 기이하게 여겨 그들에게 다가가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머리칼 사이로 흰 눈물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측은한 마음이 든 현령이 어부에게 청했다. 이들의 모습이 흡사 사람과 같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마음 또한 그러하다 할 수 있네. 어찌 이들을 고기라 할 수 있겠는가? 그만 놓아주게나. 그러자 어부가 난처한 듯 말했다. 이놈들의 기름은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아 그 값이 제법 나갑니다. 고래 기름도 이에 비할 것이 못되지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인어를 풀어주라니 아니 된 말씀입니다요. 하지만 현령은 인어들이 몹시 측은하여 어부를 꾸짖어 그들을 빼앗은 뒤 바다에 도로 풀어주었다. 그러자 물에 들어간 인어들이 자라처럼 헤엄쳐 나가더니 이내 물속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나오는 내용으로 조선 중기 김빅령이라는 현령이 인어를 보았다는 이야기다. 보통 인어라 하면 대부분 서양의 인어를 떠올리지만 인어에 대한 이야기는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도 존재해왔다. 중국의 고서 태평광기에 따르면 중국의 옛바다 사람들은 인어의 모습이 사람과 흡사한 것을 보고 못에 가두어 기르면서 더불어 교접하였다고도 하며 일본에는 619년 인어를 잡아 왕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인어에 대한 묘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이하게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서 소개한 이야기에서도 나왔듯 인어에게서 얻은 기름이 매우 귀하다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릉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있는데 그것이 인어의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록에 등장하는 인어는 사람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생김새가 비슷할 뿐더러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